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네, 이틀 후인 3월 18일 세계 수면 왜 이러죠? 세계 수면의 날이라고 하네요. 매년 이 날에는 슬로건을 정하는데 올해는 편안한 잠, 건강한 마음, 행복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코로나 시대에 모두에게 필요한 슬로건 같은데요. 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 우울과 불면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건강한 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못 뵌 지가 좀 됐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오늘은 이 건강한 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잠 부족하면 진짜 다음 날 하루 종일 피곤하거든요. 네네네. 잠이 정신 건강에도 근데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나요? 아니, 근데 딱 들어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면서도 너무 당연해가지고 뭘 첨언이 필요한가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긴 하죠. 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수면이 그럼 뭐가 중요한가 좀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자니까 예. 우리가 피곤해 안 피곤해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의 기능을 알아야 정신 건강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능이 뭔가요? 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잤다 싶으면 어떻죠? 다음날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렇죠. 회복되는 느낌. 네, 몸의 근육이 회복이 되고 또 면역력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서 몸에 잘 자고 튼튼해야 이제 일단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일단 또 머리의 기능에서 보면 불필요한 기억들을 삭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필요한 기억들을 좀 정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자야 다음에 인지 기능이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몸에도 그렇고 면역 기능에도 그렇고 두뇌에 가서 기억을 잘 하게 해주는 기억을 정비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돌아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게 망가지게 되면 몸도 피곤하고 짜증도 늘게 되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이건 너무 당연지사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면역이라는 키워드가 자꾸 귀에 더 들려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러면은 잠을 못 자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거는 직접 연구된 거는 없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몸이 피곤하고 좀 그러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또 사실 제가 코로나에 한 2주 반, 3주 전 정도에 걸렸었는데 격리가 됐었는데 제가 그 확진을 받을 당시에 제가 집하고 병원밖에 왔다 갔다 한 데가 없는데 그때 좀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서 수면을 거의 취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막 새벽까지 3-4시간밖에 못 자고 이런 날들이 며칠 연속 되다가 저도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조사가 된 바는 없긴 하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설득력 있는 얘기일 것 같다. 네. 아니 이렇게 잠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께서도 잠을 많이 못 주무셨다고 하니까 이 현대인들의 지친 삶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동료들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 불면증인 것 같아. 잠을 못 자. 이게 어느 정도 잠을 못 자면 불면증이다. 이렇게 기준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하루 이틀 못 자고 온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제 불면증은 사실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잠이 잘 깬다. 수면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일찍 깨서 못 잔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리 웨이크닝이 있으신 분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2주 이상 지속되어가지고 낮 활동까지 영향을 주시는 경우, 갖고 계신 경우, 그게 이제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희가 청취자분들 문자 사연도 받고 있는데, 아니 문자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이게 진짜 불면증 환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많아졌나요? 일단 코로나 이후로 불면증 그냥 얘기할 거 없이 정신과에 역설적으로 사이가 좀 힘들면 저희과에 오시는 경우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불면 호소하시는 경우들 아니면 다니시던 분들이 선생님 옛날보다 수면에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우울증과도 관계가 있겠죠?
당연하죠.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이 평소보다 이제 잘 취하지 못하는 거 아니면 하루 종일 자시는 경우, 주무시는 경우 둘 다 이제 우울증 9개 진단 기준 중에 하나로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면증 환자분들이 찾아오면 무언가 해결책을 드려야 할 텐데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 일반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각종 문제들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잠을 못 자서 왔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얘기를 듣다 보면 수면 문제만 문제인 경우가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울이 문제거나 자주 불안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유형들이 제일 많아요. 선생님 제가 안 하던 걱정까지 사서 하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낮에 있었던 일들 곱씹다 보면은 잠이 오지 않아요. 자려고 누울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올까봐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단에 우울과 불안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건 아닌가 이런 평가부터 좀 해야 되고요. 이런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딱 수면 문제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수면다원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뭐 수면 위생이라든지 뭐 이런 좀 간단한 처방들, 약물 처방 등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곤 합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나 오늘 잠 또 못 자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갖고 잠자리에 누우면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 술 먹고 잘래. 술 한 잔 먹으면 잠 오던데 라는 분들 계신데 이거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술이 당장 이제 입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작용을 하는 머리에 수용체에 가서 붙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뭐 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먹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의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성이 생기고 금단이 생겨요. 더 마셔야 되고. 오늘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이러다 이런 걸 내성이라고 하고 금단은 이제 술 기운 빠질 때 숙취가 다음날 너무 힘들거든요. 이러면 못 주무시는 불면 이제 더 악화되기가 쉽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수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기분 문제나 뭐 이런 결부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뭐 기분은 더 다운시키고 불안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 수면 증상은 더 악화되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가장 1번 술입니다. 뭐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 나 오늘 진짜 잠 안 오는데 어쩌지 뭐 이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전혀 말씀이시고. 아니고요. 그리고 이때 잠 드는 데만 이게 왜냐하면 중간에 술 많이 먹은 날 과음 해보셨죠? 해보시면 중간에 깨요. 깨고 잠도 안 와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자기 전에 운동을 해서 몸을 좀 지치게 만들면 잠이 잘 오더라. 운동은 근데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뭐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이제 각성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몸도 굉장히 뜨겁고 그런 상태에서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 사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네. 시간차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오히려 안 좋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을 자기 직전에 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이러고 잠자리 드는 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잠자리 많은 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보면서 잠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안 좋겠죠? 뭐 물어보나 봐나. 네, 진짜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생체시계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는 생체시계가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각성 상태로 가게 되어 있고 빛이 없어지면 이제 밤이구나 자야겠구나 이런 리듬을 설카지는 리듬, 생체 리듬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요새 핸드폰 너무 고사양이잖아요.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뇌가 이제 혼선이 일어나는 거죠. 각성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핸드폰을 보게 되면 그 빛에 의한 각성 상태뿐만이 아니라 뭔가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그 컨텐츠에 뭐 정신이 팔리게 되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핸드폰을 보는 거는 이제 잠이 안 와서 핸드폰 하다 보니 몇 시간 훌쩍 갔다 이러신 분들 너무 많을 거거든요.
핸드폰은 자기 전에 멀리 두시는 게 좋습니다. 딱 알람 들릴 정도의 거리에 두는 게 좋겠네요. 알람 손 뻗어야 되는 거리에. 네. 우리 청취자 중에 1107님께서는 저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잡니다. 일상생활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면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가족 내력 자체가 잠이 없는 편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가족 내력 자체가 그러시다 하더라도 서너 시간은 좀 너무 적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 일상생활에 지장 없거든요 정도가 정말 맞는지 예. 이제 청취자분께서 느끼시기에는 괜찮다고 보시더라도 다른 사람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러면은 조금 더 수면에 의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개선할 여지가 있을 텐데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자꾸 깜빡하고 단기 기억이 좀 좋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수면에 당연히 또 연계가 되겠죠? 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수면의 기억력과 관련된 게 제가 아까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집중력 그리고 이제 뭐 기억을 정리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가게 될 경우 물론 케이스마다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수면 위생 교육이라는 거를 처음에 좀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평가죠. 어떤 유형에 의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지, 기분은 괜찮은지, 불안하진 않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위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수면을 하기 위한 생활 습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소개를 해드리면 뭐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낮 시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햇빛이 비치는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게 좋다. 뭐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 콜라, 바카스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좀 피한다. 그리고 낮잠은 자지 않는다. 낮잠을 자게 되면 이제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저녁에 과식을 피하는 것도 좋고 저녁 7시 이후에 담배도 좋지는 않고요. 흡연도요? 네네. 흡연도 이제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침대는 수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침대에서 밥도 먹고 모두 하고 컴퓨터도 하고 TV도 보고 모두 하다 보면 이제 수면이 이제 불면이 딱 조건화가 되어버리면 잠이 안 오는 상태가 침대에 들어가면 딱 졸려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상태가 조건화가 되어버리면 잠을 자려고 딱 들어가도 불면이라는 조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불면이 짝으로 다니는 거예요. 침대와 불면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사실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침대에서 잠이 오지 않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나 따뜻한 우유를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잠자는 도중에 자꾸 깨어나니까 술은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리에 누워서 1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 가서 독서를 하거나 라디오를 듣는 등 비교적 자극이 적은 일을 하다가 다시 잠자리에 온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잠자리에 들거나 밤중에 깨어났을 때 일부러 시계를 보지 않는다. 네, 시계를 보게 되면 잠을 자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걱정이 되면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더 잠이 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계를 볼 수 있는 침실, 화장실, 거실에서 시계를 치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면제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복용 시 주의점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면 문제만 딱 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사실 다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평가 없이 수면제만 계속 드시게 되면 약을 끊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수면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제들도 적절히 먹어야 이제 내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약을 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잘 치료받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약물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수면에 도움을 주는 백색 소음이라던가 수면 ASMR 잘 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는 도움이 되나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기도 합니다. 수면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왜 낮에 있었던 일들 막 곱씹고 잡생각이 늘어나서 못 주무시는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빠져나오고 좀 이렇게 주의를 분산시키니까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을 받아서 2차적으로 잠을 좀 자게 하는 데는 그런 경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빛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자극들은 사실 소면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약간 또 이제 무섭다고 이렇게 불 약간 켜고 주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빛도 일반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조용한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게 사실은 양질의 수면을 가장 잘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우리 2249님께서는 수면과 혈당 수치도 관계가 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억지로 많이 눕는데 이렇게 혈당 수치랑도 관계가 있나요? 제가 정확한 자료나 이런 걸 본 건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실 혈당이라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뭐 호르몬 가서 작용도 많이 하는데 식사와 관련된 호르몬,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 혈당을 높이고 낮추는 호르몬들 다 아마 굉장히 밀접하게 수면과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 조절에 충분한 수면이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중에서 걱정이 많고 뭐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우울하고 불안해지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합병증도 동반되기 때문에 잘 주무시는 방법들 제가 아까 수면위생 말씀드렸는데 그 10가지 다 기억 못 하시거든요. 예. 이제 그 녹색창 같은 데 치시면 이제 수면위생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잘 올려놓은 거 많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10가지를 꼭 다 하지 않더라도 한두 개라도 하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럼요. 내 몸에 맞는 것들 한두 가지씩 하다 보면 점점 더 편하게 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조성준 교수님이 항상 좀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요즘 실제로 환자분들께 제일 많이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힘들 때는 하루를 살아내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루를 못 살아내는데 내 인생이 잘 사라지고 내 가족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 작은 목표들 실천하시다 보면 이 코로나 위기든 직장에서의 위기든 내 개인적인 위기든 마음의 아픔이든 다 극복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불면증 너무 지속되는 분들은요, 뭐 술, 약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 분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북 삼성병원 조성준 교수였습니다.